3프로TV 모닝라이브 SML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의 가장 예쁜 류종훈 기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프로TV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리포터의 현실판 실사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예,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긴 하죠. 너무 이분이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먹을 만큼 먹었죠. 네. 거의 뭐 10대 후반처럼 보이시겠습니다만 실제는 뭐 거의 50대니까 류정훈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자동차 네.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까? 그렇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3조 6,900억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2조 8,740억을 했어요. 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 영업이익률로 따져보면은 네. 12.1%가 나왔거든요. 12.1% 제조업에서도 높은 거고 자동차에서 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현대차랑 자동차 출입 한 12년 했는데 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네, 이런 건 처음 봤고 네. 이제 어제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영업이익률로 따져보니까 네. 테슬라보다도 높아요. 테슬라? 예. 테슬라가 영업이익률 높기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쵸. 테슬라가 그 영업이익률이 11.4%가 나왔거든요. 11.4.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만 파는데 11.4%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니까 다들 대단하다고 했고 네. 근데 작년 또 1분기랑 비교를 하면은 7.8%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작년 1분기에는 테슬라가 19% 영업이익률을 냈어요. 네네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할인을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도 수익성이 좀 많이 나빠졌지만도 11.4%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네. 기아가 이번에 12.1%를 한 거죠. 뭐 일회성으로 뭐 특별히 많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와, 매년 사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안 좋은 영향이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리콜 충당금을 낸다든지 뭐 화재 났을 때 또 네. 이제 보상금을 낸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회성 충당금도 없었고 또 굉장히 또 장사를 잘했습니다. 장사를 잘했어요? 네, 장사를 잘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한 네. 걸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만 대를 팔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76만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기아가 이제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하면은 판매량이 12%가 늘었어요. 12%가 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12.1%가 늘었다는 거는 판만큼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판매량은 13% 이상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9.5%가 나왔어요. 여기도 잘 나온 편인데, 그죠? 잘 나왔죠. 네. 두 자릿수는 거의 없어요. 제조업에서는 네. 한 7, 8%면 잘 나왔다고 하고 두 자릿수가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기아가 특히나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왔냐. 그건 알아야죠, 우리가. 네. 보니까 이게 SUV 판매가 엄청났어요. SUV가 확실히 돈이 많이 남아요? 그쵸. 쉽게 생각하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K5랑 소렌토랑 같은 이제 중형차잖아요. 네. 중형 세단, 중형 SUV인데 네. 둘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나거든요. 근데 뭐 원가를 다 따져 보더라도 SUV가 이제 남는 게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뭐 업체들이 대부분 SUV로 많이 가는 것도 수익성 네네네. 확보도 있고 또 마침 또 고객들도 요즘 SUV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면서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네.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분기 때 SUV랑 뭐 카니발 같은 걸 다 포함해서 RV라고 하거든요. 네네. 레저용 차량인데 네. 이 차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66.1%를 차지를 했습니다. 레저면 L이잖아, 근데. 이게 저 잠깐만 R이 헷갈리는데 네. 이게 뭐 레저용 차량이 원래 그런데 그건 예리했습니다. 좀 네. 레저는 L인데 왜 RV지? RV 네 약자를 제가 까먹었는데 RV를 흔히 그 SUV랑 미니밴이랑 이런 걸 다 통칭하는 차종을 이제 RV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댓글에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게 작년에도 61.3%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더 높은 66.1%를 차지를 했고 친환경 차 판매도 엄청 늘었어요. 친환경 차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만 대를 팔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13.3만 대를 팔면서 판매량이 한 21%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친환경 차 돈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K8 하이브리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많이 팔렸어요, 그게. 대부분 대부분 이제 인기 모델에는 다 하이브리드 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비클이랍니다. 레크리에이션 비클 감사합니다. 레크리에이셔널 비클. 네. 하나 배워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친환경 차와 네. 이제 RV가 또 합쳐지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친환경 차도 많이 남는군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안 아직까지 남는데. 사실 OP 마진이 네. 1% 내외. 이게 어느 오피셜 이야기를 순수 하는데 전기차는 그런데 네. 하이브리드는 좀 남는군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 기술 개발 해놓은 것도 있고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가가 많이 저렴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네. 차값도 비싸요. 하이브리드 비싸죠. 네. 예전에 전 이제 PH는 아니고 그냥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네. 조금 하이브리드. 네네. 네, 그거를 전에 탔었었는데 그 좋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가격은 좀 비싸 확실히. 네. 그게 한 하이브리드가 같은 레벨로 비교했을 때 그랜저 기준으로 한 500, 600 정도 안 비쌌던가? 네, 대충 뭐 그 예전에는 정도 한 6, 비쌌던 700 것 정도 비쌌어요. 네, 요즘은 그 폭이 좀 좁혀졌어요. 좁혀졌습니까? 네, 요즘 한 4, 500, 한 3, 400 요 정도면은 음. 가격 차가 많이 안 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연비가 또 워낙 좋잖아요. 하이브리드 진짜 좋아요. 네, 현대기아 차의 그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거의 토요타 깜치게 좋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는 프리우스가 압도적으로 좋았다고 하면은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3세대 하이브리드 기술로 바뀌면서 이제 그 모터 감속기 기능도 좋아지고 네. BMS 기능이 또 전기차를 하면서 얘네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좀 연비가 많이 높아졌죠. 뭐 체감상 네. 그랜저면 어쨌든 좀 큰 차잖아요. 엄청 큰 차죠. 대형 세단이죠. 근데도 한 2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네. 연비가. 연비 20 정도 나오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대형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계시는데 네. 보통 한 18, 19 나오고 그렇죠. 이제 뭐 고속도로 타면은 25 이상 나오시니까 네. 엄청 그래갖고 야 머리 얘 기름을 안 먹어 뭐 그랬었거든요. 엄청 좋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높아지고 음. 또 많이 남고 이제 서로가 좋은 셈이에요. 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하반기 때 그래서 음. 카니발에도 드디어 이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이제 디젤이랑 하이브리드예요? 지금은 디젤이랑 가솔린만 나오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는 디젤 차가 없어지고 하이브리드가 이제 그 디젤 역할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그럼 네. 휘발유 하이브리드인데 네네 휘발유 하이브리드죠. 그럼 디젤 모델이 카니발이 네. 빠이빠이예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어. 대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요? 사실상 제일 지금 메인 타겟은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선 지금 현재 가솔린 모델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혼다의 오디세이라든지 네. 아니면 토요타의 시에라 같은 차량들한테 많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음. 판매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있어야지 좀 판매 경쟁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도 하이브리드 가능해요? 디젤 하이브리드 있습니다. 있어요? 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내놨었고 뭐 지금 독일에서도 많이 팔렸었죠. 근데 디젤 하이브리드가 조금 효용성이 없는 게 네. 디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초반 가속력이 좋고 연비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매칭을 했을 때 가격 올라가는 거 대비 효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줄었죠. 역시 휘발유는 이제 처음에 힘을 좀 덜 받으니까 그걸 이제 전기를 좀 해주고 뭐 이런 네. 장점이 그때 이제 있는데. 연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매칭이 잘 안 맞았다고 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나오는군요.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겠죠. 카니발은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절대 강자인 것 같아요. 그죠? 압도적입니다. 네. 하니발 넘보는 차도 없죠. 없어요. 그쪽 세그멘트에서는. 네. 뭐 현대차가 이제 예전에 스타리아를 내놓으면서 스타리아. 조금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교가 안 되네. 네, 타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차는 그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게 조금 표시가 난다고는 해요. 고급 트림으로 가더라도 네네. 그러면 또 카니발에도 더 고급 트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니발로 많이 가죠. 그리고 뭐 카니발의 최고 장점은 고속도로에서 전용도로 탈 수 있잖아요. 버스 그렇죠. 전용도로. 예, 이제 9인승 이상. 네, 9인승 이상 차량에 이제 6인 이상 탑승을 했을 때 가능한데 웬만하면 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죠. 네네네.
자, 하여튼 기아가 장사를 1분기 매우 잘했고, 매우 잘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판가도 뭐 원래 이제 뭐죠 인센티브 같은 거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의 이제 많이 안 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률이 좋겠죠? 네, 현대기아 지금 이야기로는 거의 미국 그 주요 업체들 5개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게 인센티브가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할인 정책이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네. 미국은 직접 판매가 아니라 딜러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딜러한테 이제 판매 보조금처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는 게 지금 그런 뭐 할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안 팔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 딜러가 좀 팔 수가 있잖아요. 할인을 때려서. 근데 이제 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 뭐 텔루라이드 같은 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거기서도 뭐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없어서 못 팔고. 네. 그럼 오히려 웃돈 얹어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센티브가 우리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기아 네네네네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마진율도 굉장히 높아졌던 겁니다. 요게 이제 유지가 되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네. 일단은 계속 잘 팔려야 되고. 네. 근데 내연기관 쪽에서는 계속 잘 팔릴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신차 나오는 것도 괜찮고 텔루라이드 여전히 인기가 좋고. 진짜 뭐 나와요? 올해 이제 EV6 GT 같은 경우에 EV6. 미국에 또 들어가고요. 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차량이거든요. 뭐 560마력을 발휘를 하는 570마력인가? 네, 엄청난 전기차? 차입니다. 네. 네. 전기차인데 저도 예전에 이제 타봤는데 뭐 그 어디죠? 그 충청도의 태안에 있는 서킷에 네. 가서 타봤거든요. EV6 그란 투리스모? 네, GT. 네. 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전에 BMW M5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서스펜션도 굉장히 딱딱해요? 단단하고 네. 그리고 발진력이 진짜 밟으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 뒤로 막 적혀주는. 네, 제쳐져요. 어. 그리고 차를 굉장히 좀 잘 만들. 이게 기아차가 맞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아, 만들었거든요. 걔는 근데 어쨌든 약간 스포츠 세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스포츠 뭐 크로스오버 차량. 예. 아. 이게 뭐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약간 애매한 차량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타겟이 그러면 좀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겠죠. 그리고 네. 좀 이제 친환경 차를 타면서도 이제 테슬라를 고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 성능에 대한 좀 약간 만족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워낙 직발이 좋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EV6 GT 같은 경우에도 좀 채워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올 연말에 나오는 EV9이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EV9. 네. EV9 같은 경우에는 텔루라이드랑 굉장히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되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도 많고 네네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족적인 그런 걸 또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을 이렇게 돌려서 2열과 3열을 예전 봉고차처럼 마주보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안에 전기차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큰 인기를 좀 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올해는 미국 브랜드 그러니까 GM 뭐 포드 뭐 이런 데서도 전기차 엄청 내놓지 않습니까 올해? 좀 내놓죠. 네. 특히나 GM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금 제일 기대를 모으는 거는 블레이저 EV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버라도라고 하는 그 네네네네. 픽업 트럭 있건 대형 픽업 트럭 네. 그 차도 이제 EV 버전이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 F150 EV가 굉장히 그 라이트닝이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그 지금 뭐 대기도 엄청 많다면서요. 한 7, 8개월 기다려야 되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의 대항마로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GM의 실버라도 EV죠. 네네. 아마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 그 차들도 다 똑같이 대기를 걸어놨을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걸 사겠다. 네네네. 전기차 쪽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EV9까지 신차가 올해 잘 미국에서 자리 잡는다면 이 비슷한 수익률을 지금 12%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네. 좀 유지하면서 매출도 좀 늘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게 이제 기아차고요. 네. 이들이 좀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상당했어요. 이렇게 잠깐 자료를 보시면은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주가 상승률이 33.44%였고 올해? 네, 올해 들어서 현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어제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몰랐죠? 현대가? 네. 기아는 44.5% 올랐어요. 올해? 네.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다들 자동차 주식에 이제 꽂힌 테슬라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테슬라 올해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올해 한 20%?
거의 근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 24.82%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좀 다들 많이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전기차가 무조건 제일 좋고 이게 수익 뭐 성장성이 높고 미래차 쪽으로 가야만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예전에 이제 뭐 매크로 환경에서도 조금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을 때 네네네. 그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주가에서 이렇게 좀 반영이 돼 있는 느낌이 있고요. 이게 모비스를 보시면은 조금 모비스 왜 이러나.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현대 모비스입니다. 그냥 모비스 네. 아니고요. 현대 모비스 주가만 혼자 지금 10.72%로 나와 있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72% 올랐다고요? 네. 아, 다른 애들은 30-40%씩 갈 때. 네, 코스피가 올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1% 정도 올랐는데 아, 시장만큼만 시장만큼, 딱 네. 그보다 조금 못 갔네요. 못 갔어요. 현대 모비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대차가 기아차가 이렇게 잘 나가면 모비스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현대 모비스가 이제 어제 발표된 실적도 좀 약간 실망감이 컸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면은 네. 매출액이 이제 14조 6,670억이 나와서 29% 거의 30%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4,181억으로 8.1%밖에 못 올랐어요.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네.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매출이 29%나 올랐는데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86%, 78%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얘네는 왜 8.1%밖에 못 올랐냐?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부문별 매출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모듈 및 핵심 부품이랑 AS 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주력 사업은 당연히 모듈 및 핵심 부품이죠. 여기서 영업이익이 1,170억 적자가 났어요. 모듈하고 핵심 부품에서 네, 주요 사업에서 1,170억 적자가 나면서 이제 AS에서 좀 돈 번 걸로 메운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침에도 잠깐 방송에도 나왔지만 네네. 뭐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모트라스랑 유니투스라는 자회사를 별도로 내보냈거든요. 생산직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특별 경력금이 600억을 썼습니다. 492억, 108억 이렇게 600억을 썼고 또 이제 제네시스 GV60의 ICCU라고 하는 통합 충전 모듈 시스템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크게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충전량을 조절을 못 해주는 오류가 생기면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보상 비용으로 이제 707억이 좀 반영이 됐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하고라도 네. 2억밖에 못 벌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저는 뭐 자동차 산업이라 잘 모릅니다만 그 현대 모비스는 네, 뭐 예를 들면 무슨 보시나 이런 데 전 세계를 다 상대로 장사한 데가 아니고 네,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부품값을 얼마 쳐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 이익이 결정나는 거니까 이거는 현대기아차가 야 이번엔 우리가 좀 영업이익 좀 남겨야 되겠어. 모비스 너넨 좀 이번에 쉬어라. 그러면 부품값 좀 덜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니 이번에 모비스 한번 좀 가보자.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차가 부품값을 원래 뭐 100만 원 줄 걸 한 150만 원 쳐주면 현대모비스가 막 영업이익 좋아지고 이런 회사 아닌가. 예전에는 네, 한 뭐 10몇 년 전에는 약간 아. 그런 일이 사실 있기도 있었고 아 요즘은 안 그래요? 네, 요즘은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비중이 한 75% 정도로 좀 많이 낮아졌고요. 예전에 거의 8, 90%였어요. 네네네. 앞에 7자를 단 게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모비스 자체도 네. 예전에 그런 작은 부품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6위 부품 업체예요. 보쉬, 뭐 컨티넨탈, 제데프 이런 회사에 이어서 이제 있는 아, 그래요? 엄청 큰 회사거든요.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곳이랑 또 굉장히 공급량이 많고. 아.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나 알아보니까 좀 추가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동화 부분에 이제 부품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을 하면은 이제 현대모비스의 그 주요 전동화 부품이 BSA라고 하는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PE 시스템 이게 뭐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인데 쉽게 말하면은 전기 모터 같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ICCU 아까 리콜 들어갔다는 그 이제 차징 관련된 거, 충전 네. 관련된 핵심 부품인데 이 부품들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부품이라고 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는 지금 되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부품 이제 원료라든지 소재라든지 네. 이 부품을 만드는 또 부품들이 있잖아요. 또 비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익을 내기가 힘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 네. 부품들이 많이 나갈 텐데 어느 정도의 그 BEP 선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손해를 조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비스는 예. 네. 모비스가 근데 그러면 이게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BMS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이제 BS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랑 거의 둘이서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렇게 지금 BMS가 뭐예요? BMS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음. 이제 배터리의 이제 뭐 충전량이라든지 이거 뭐 셀 밸런싱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걸 좀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모비스가 그쪽에 또 강점이 네, 있군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또 이제 P 시스템도 되게 좋은 게 아까 EV6 GT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570마력의 전기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모터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터를 현대 모비스가 만들거든요. 아, 구동 모터를 현대 모비스에서 직접 네, 만들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오. 이제 그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이게 다들 여기저기서 많은 컨택이 오죠. 그렇게 좋은 기술력이 있으면 우리도 공급을 해주시오라고 이제 많은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나 특히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배터리 기술과 모터 기술이 거의 전기차의 전부인데 그거를 다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턴키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어쨌든 앞으로 이제 모터 사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늘어날 텐데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모터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현대모비스는 그런 데에서는 분명 강점이 좀 있겠네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괜찮을 텐데 좀 그 BEP 선을 맞추기 전까지는 약간의 부침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마 모비스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 자동차 AS 하는 건데 네. AS 할 일이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니까. 네네. 왜냐면 이제 비중이 점점 이제 전기차는 늘어나고 내연기관차는 좀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AS 쪽으로 사업이 줄어들면 모비스 괜찮나 이제 이런 생각들, 현금 같은 거 좀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AS에서만 매출이 2조 6천억이 났고 영업이익은 5,351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AS 부문에서 오히려 돈을 번 거죠. 많이 벌었죠.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핵심 부품을 메운 상황인데 아마 BEP 맞추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지금까지 워낙 판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S 부품 비용도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아마 현대차가 2040년까지는 계속 내연기관 차를 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괜찮을 거고 이게 또 내연기관 단종에 대해서 좀 뭐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이번에 할인을 많이 하면서 이익률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는 말이 전기차만 하는 업체들은 치킨 게임에서 되게 불리할 거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전기차만. 특히나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내연기관 차 비중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네. 세단 단종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은 비중을 줄이면서 전기차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 근데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 테슬라는 뭐 10%를 낮췄는데 얘는 8%만 낮춰도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의 비중이 판매량이 이렇게. 높고 네. 비중도 높지만 판매량 자체가 글로벌 네. 3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또 인센티브도 안 쓰면서 이제 이런 수익성을 보장을 하면서 차값을 또 전기차 부분에서는 가격 정책을 또 별도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GM이나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이쪽이 조금 강점을 가지지 않겠나.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5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5조면 현대기아 합친 것보다 사실은 적습니다. 현대기아가 합쳐서 6조 1,400억 정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많이 컸죠, 진짜. 예. 근데 어쨌든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발주자로 전기차 시장에 들어간 만큼 가격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갖고 올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힘을 실으려면은 내연기관에서 팔아서 남는 게 있어야지만 거기에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래야지만 가격 경쟁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또 대형 전기차 업체들이랑 붙어서 매집을 또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완전 전기차만 파는 업체도 장점이 있겠지만 내연기관에서 같이 넘어간 회사에 또 장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쭉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조금 긍정적인 네.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좀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은 미국의 그리고 이제 유럽의 수많은 레거시 브랜드들이 전기차들을 신차 모델들을 엄청나게 올해 내년 쏟아내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뭐 가끔 인스타든 이런 데 보면 뭐 BMW 벤츠에서도 전기차 엄청 모델 네. 발표하더라고요. 발표하고 있죠. 그런 데서도 사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 차 뭐 GM이니 포드 이런 데가 뭐 전기차 막 본격적으로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서 현대기아차가 요거 잘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 좀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만 잘 할 겁니다. 예. 잘 현대기아 하겠죠.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아요. 예. 네. 포트폴리오도 좋고 내연기관 포트폴리오도 좋지만 전기차 포트폴리오도 지금 2030년까지 31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폭스바겐 같은 대형 그룹 못지않게 지금 많은 수준이고 네네네. 또 판매 목표 자체 364만 대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아마도 뭐 중국 기업을 좀 제외를 한다면 글로벌 탑3는 현대차는 무난히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SML에서는 류정훈 기자 모시고 기아차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뭔가 그거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네,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동차, 우리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또 축이니까 또 잘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류정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SML 오늘은 자동차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좀 새로운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야기들 잘 찾아서 내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